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12일이고요. 네, 금요일입니다. 또 초복입니다.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85%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 신기록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23%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반면에 마이너스 0.08%를 기록을 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형 기술주인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은 애플과 아마존을 빼고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이 크게 올랐었는데 기술적인 쉬어가는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0.4% 하락했고요. 금값도 0.54% 하락을 하면서 역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런 표현으로 좀 시작을 하는데 깐데 똑까, 깐데 똑같다. 깐데 똑까면 아픈데, 깐데 똑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재차 확인하는 발언에 다우가 역사적인 27,00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27,000포인트는 사실은 좀 엄청난 거예요. 잠깐 다우의 어떤 시세 차트를 보여드리면 95년도에 한번 이렇게 95년부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약 한 20년이 조금 넘죠. 이때 당시에 주춤하긴 하지만 쭉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기가 9.11 테러 그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수는 크게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주가는 우상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링 관리, 멘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다우지수의 이제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연준 의장의 말 중에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중립금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중립금리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뭐냐면 중립금리 수준과 자연실업률 수준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립금리라는 것은 경제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중립금리가 낮다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한 거죠. 또 이번에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어떤 상반하는 어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실업률이 나쁘지 않잖아요. 미국이 실업률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를 정당화시키려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7월 말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로써 이제 시장은 환호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이렇게 나스닥은 하락을 한 데 비해서 S&P와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백악관이 약값 인하 관련해서 리베이트 규제 이런 것들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제약주들의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경우는 5% 이상 이제 급등을 했고요. CSV 건강, 그 다음에 시그나는 뉴스에 각각 4.7% 그리고 9.2% 상승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미국 제약주의 상승이 그동안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우리나라 제약주들에도 과연 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은 최근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관련주들, 또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일 제약주들이 금일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의 어떤 기회보다는 또 이제 물을 타는 그런 기회보다는 사실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와 그 수급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로 반짝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투자를 이런 하락 추세에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짝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떤 탈출의 기회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요즘 디지털 조선 TV의 그 유튜브 채널인 디조스탁스쿨에서 속담으로 배우는 투자 원칙이라는 코너를 일주일에 2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진행한 속담이 뭐였냐면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주어라, 뭐 이런 어떤 속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하고 이 꼬리 있잖아요. 요 머리와 꼬리는 시장한테 주고 요 맛있는 몸통만 먹어라,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종목의 가격대의 위와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고 중간 가격대, 좀 안전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라, 이런 의미의 어떤 속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 연일 뭐 미국의 그 금리 인하 완화 발표에 좀 힘을 입은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의 상승 및 원화 강세 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한 1%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들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입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 3,600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3,600억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뭐 짐작하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기록한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사실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관련 업종이 그 일본의 그 우리나라 수출 규제 때문에 뉴스로는 연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왜 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75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어저께는 슬쩍 한 1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탰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의 어떤 그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규제가 더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 것이고, 반도체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 따르면 4개월에서 6개월치의 어떤 재고 물량은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외국인들의 투자 방법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심플한 생각인 것 같고요. 팩트에 의한 그 매수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재고 물량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뭐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생산 물량이 줄게 되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은 이렇습니다. 매수를 할 때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시장의 뉴스라던가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 생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한 이후에 종목이 이제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막 뉴스 같은 것들을 더 찾아보는데, 이 종목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어떤 뉴스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뉴스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그 개인 투자자들은 약 한 4,100억 정도를 바닥권에서 이제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부분은 거의 다 이제 그 싼 가격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받아갔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일정 부분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드는 게, 주식공무원의 어떤 시황을 보거나 주식공무원의 글을 읽으시는 어떤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의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옮겨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있어 보이고요. 어제 시장 막판에서 힘을 냈었던 좋은 사람들과 같은 경협주, 그리고 어저께 막판에 급락을 보인 모나미와 같은 어떤 애국주들이 오늘도 좀 개별주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보일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은 뭐 일단은 사실은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급등락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불구경 하시는 차원에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그 초복입니다. 다들 문보신하면서 올레한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준의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재차 확인 발언, 그리고 이제 미국 제약주들의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주들의 상승 시 비중을 더 늘리시는 추매의 기회로 삼으시기보다는 탈출의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문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